흑수저론을 빨리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 현실을 빨리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돼. 이제 메타인지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되는 거는 되게 숭고하고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꿔오신 분들은 꼭 경찰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대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이라는 직업을 주목을 하셔야죠.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경찰 월급은 미약하게 올라요. 갭이 이제 계속 커질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숭고한 직업을 하는 건 좋고 꿈을 꾸는 건 좋아. 그렇지만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무슨 자기 개발을 해서 추가적인 소득 그 이상을 올리든지 해야지, 그냥 가만히 공무원으로 10년 20년 쭉 공무원 월급만 타 먹으면서 계시면요, 그건 진짜 도태예요. 좀 기분이 언짢을 수 있는데 그 도태를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월급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한계를 인식하지 않고 불평만 하면요 발전이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자기를 변화시켜야 된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는 메시지는, 그래서 현재 경찰로서 살고 있는 분들의 정보 양과 질은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소위 말해서 상류층 기득권들과 차이가 심하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부의 양극화가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류층들의 월급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보의 양과 질을 어떤 식으로 줄여나갈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자기 개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이 계속해서 생기면 소득의 불균형 계속해서 벌어지고, 부자들은 얼마나 양질의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랑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흑수저론 믿으십니까? 제가 솔직히 현직에 계신 분들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흑수저고 경찰 현직 분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측은한 마음에서 자기 비하 뭐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좋은 말로 안 들릴 텐데, 흑수저론을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계시는 현직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흑수저론을 빨리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 현실을 빨리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찰관분들이 흑수저가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흑수저냐 은수저냐 여러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직원분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 많다 이러면서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당연히 그런 사람도 있죠. 대부분의 경찰분들을 봐야죠. 그러니까 은수저냐 흑수저냐의 차이는 부모님이 아파트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거 같아요. 그래서 은수저 정도는 전셋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 아파트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제 나름대로 구분하는 기준인데, 그러니까 은수저라고 쳐도 솔직히 자녀들한테 뭐 1억 2억 이렇게 전세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진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저는 경찰 현직 분들 중에 부모님이 서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아니면 오피스텔 전세금을 지원 딱 해준 사람들을 거의 못 봤거든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예 없다라고는 말은 못 하겠는데 거의 없죠. 대부분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고시원 사는 경찰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고시원 사는 순경들 되게 많이 봤어요. 좀 안타까운데, 저도 예전에 고시원도 살아보고 대학교 때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아봤거든요. 서울에서 되게 안 좋아요. 멘탈에도 안 좋고 자존감도 좀 떨어지고, 그런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지방 출신의 순경분들을 부모님 지원 없이 서울에 올라와서 고생하고 일도 쉽지 않고 선배들이나 민원인들한테도 항상 시달리고, 그리고 수사부서에 계시면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그런 와중에서 월급도 적어. 월급도 300 이 정도 받아. 그러면 진짜 멘탈이 나가죠. 근데 결혼을 안 하면 그나마 나아요. 결혼을 안 하면. 근데 저처럼 결혼한 상태에서 이제 월급 300, 350 이렇게 받아버리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현직에 계시는 많은 순경, 경장, 청년 경찰분들이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연애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미팅에 나가거나 소개팅 나가면 여자분들이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현실은. 그래서 후배분들 제가 소개팅 나가가지고 연애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 쉽지가.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흑수저론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자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돼. 이제 메타인지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되는 거는
되게 숭고하고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꿔오신 분들은 꼭 경찰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대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이라는 직업을 주목을 하셔야죠. 이 공무원 월급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무원의 월급은 정해져 있어요. 누가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고 매년 국회의 승인에 의해서 월급이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 생활 물가나 다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물가가 상승하는 그 비율에 비해서 그 월급이 인상이 안 되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게 10년 정도부터 계속 누적이 돼 가지고 그게 지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10년에서 한 13년 사이에 공무원의 월급이 괜찮았어요. 그때 공무원 한다고 하면 월급이 괜찮네. 그리고 이제 부부 공무원으로 월급 벌면 중소기업이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이제 2010년 중반 넘어가고 버블이 계속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하다 보니까 그 경찰 월급과 현실 월급 갭이 계속해서 벌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대, 그러니까 2021년 이후부터 퇴사자가 굉장히 증가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버블 그리고 이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공무원 월급으로 계속 산다는 것은 평균치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월급을 계속해서 받는 신분이면 10년, 20년 후에 이제 쭉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이렇게 물가 올라가는 이 비중에 따라서 경찰 월급을 보면 경찰 월급은 미약하게 올라요. 미약하게. 갭이 이제 계속 커질 겁니다. 이 갭이 커지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숭고한 직업을 하는 건 좋고 꿈을 꾸는 건 좋아. 그렇지만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한 경제적인 갭을 용납하는 것은요, 한 개인으로서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월급이 어느 정도는 이제 물가 올라가는 그 상황에 맞게 올리던지,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자기 개발을 해서 추가적인 소득 그 이상을 올리던지 해야지, 그냥 가만히 공무원으로 10년, 20년 쭉 공무원 월급만 타 먹으면서 계시면요, 그건 진짜 도태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 해서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는데 그 도태를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월급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월급의 한계를 인식하지 않고 불평만 하면요, 발전이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 긍정적으로 방안들을 모색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찰로서 시급을 올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자기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 방안들 안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자기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40대 중후반 넘어가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불평하시는 까내리시는 그 선배들처럼 돼요. 정말 안 좋잖아요. 그 부정적인 선배님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진급에 대한 노력도 안 하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진 않아. 그러니까 불평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아무것도 잘 안 해. 조직에 대한 불만은 많아져요. 그리고 남들 끌어내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좀 세게 이야기를 했었죠. 흑수저의 문제가 정보의 문제잖아요. 정보의 문제. 집안에 좋은 분들은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흑 경찰분들 부모님들로부터 좋은 양질의 정보를 못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양질의 정보를 받으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마인드 체인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든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든지 하셔야겠죠.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공무원들 모인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공무원 일만 하고 산다 하면 사실 계속해서 정보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점은 확실히 인식하셔야 돼요.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제가 좀 더 세게 말하고 싶은데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부모로서 아들놈이 경찰을 하고 싶어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 아들놈이 예전에 아빠 나도 경찰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3년 전인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무슨 경찰이냐? 경찰보다 더 좋은 직업이 세상에는 훨씬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이것저것 경험을 한 뒤에 나중에 뭔가 할 것이 없고 자기의 능력이 다른 것들을 성취할 정도로 안 되면 그때 하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 놈한테. 그때가 한 10살, 11살인 놈한테. 그러니까 TV에 경찰물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관심을 많이 갖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저보다 더 이제 생각이 트이고, 그다음 이제 수저가 좋고,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대대손손 이어져 온 사람들 집안이죠. 이런 집안에서는 사실 경찰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그 애들이 안 하죠. 이미 밥상머리 때부터 이미 계속 주입이 돼서 경찰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 일을 하겠다. 만약에 아이들이 뭐 나는 법조계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라면 검사 하겠죠. 검사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집안이 좋은 분들은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되게 잘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경찰과 검사와 차이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라요. 그리고 사회 내에서의 검찰과 경찰의 파워 차이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 애들이 자기 듣고 보고 하는 거에 꿈을 수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인생이. 그래서 좋은 집안, 좋은 수저의 집안에서 자라신 분들 보면 경찰 이야기를 사실 잘 안 해요. 장래 희망을 논할 때 그런 이야기 자체를 안 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는 메시지는 현재 경찰로서 살고 있는 분들의 정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죠. 정보의 정의를 내리면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경찰로서 살고 있는 분들의 정보, 양과 질은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양과 질의 차이는 많이 나는데 더 좋은 집안의 사람들, 소위 말해서 상류층 기득권들과 차이가 심하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살아.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게. 제가 조금만 더 부연을 하자면 부의 양극화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제가 아까 초두에 설명을 드렸죠. 공무원 월급은 전체적인 월급 평균치를 놓고 보면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다. 상류층들의 월급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보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정보의 양과 질을 어떤 식으로 줄여나갈까? 네,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자기 개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이 계속해서 생기면 소득의 불균형 계속해서 벌어지고 생활적인 측면으로 비유를 하면 자신의 재산과 집값의 불균형은 계속해서 벌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강남의 아파트들을 지금도 올라가더라고요. 요즘 계속 상승하잖아. 근데 나머지 비강남 지역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진짜 알아야 돼요. 진짜 부자들은 얼마나 양질의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랑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로요.